드리고요. 중동 상황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워낙 우리하고 뭐 이제 거기는 늘 그렇게 분쟁이 많고 네. 그래서 아유 거기 맨날 전쟁하고 이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중동 전문가들을 모셔서 여러분들께 쭉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남의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거 뭐 금방 끝난다 그랬는데 4년 넘게 4년 넘었죠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또 이라크 전쟁도 보면 금방 끝난다 그랬는데 8년을 했어요. 근데 이 전쟁도 금방 끝난다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뭐 물밑 협상을 이란 측에서 트럼프 측에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또 뭐 사실이 아니다라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일단 벌어지는 양상이 네. 미국이 이른바 전쟁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낼지를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출구 전략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근데 그럴 그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는 게 이게 이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얼떨결에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실토를 했잖아요. 예, 이게 맞아요. 미국이 동의 안 해도 이스라엘이 먼저 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들어간 거다.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목덜미를 잡혀서 끌려 들어간.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된 거를 실토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말을 좀 바꿨습니다만 네. 논란이 크게 커지니까. 일어나니까. 근데 그게 진실 같아요. 그게 팩트 같다. 네. 예. 그래서- 결국 네타냐후의 그 국내 정치적 목적 그렇죠. 때문에 예. 트럼프가 동원이 된 거다. 예. 네타냐후 총리는 사실은 총리직 물러나면 감옥 갈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높은 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집권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미국을 물고 들어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게 출구 전략을 미처 생각 못하고 시작한 전쟁이라면 네.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예측 불허다. 네, 그리고 뭐 쿠르드족의 힘을 빌려서 지금 지상전을 한다는 솔직히 건데. 시작했다는 건데 야 그러면 이거 몇 년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전쟁 시작해갖고 근데 요번에 보면 네. 미국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힘이. 예. 예. 그러니까 공중전이야 압도적이지. 예. 근데 공중전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얘기 나오는 게 이란의 2만 불짜리 드론을 파괴하기 위해서 한 발에 400만 불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무지하게 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가성비가 나오냐? 2만 불짜리 드론 맞추기 위해서 400만 불짜리. 근데 미국이 아무리 힘세고 부자 나라입니다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에 400만 불짜리를 언제까지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쟁 양상이 이상하게 흘러가면 이런 게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미국 국채 금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금리가 꽤 올랐어요. 최근에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전쟁 발발하고 나서 금리가 많이 튀었어요. 지금 네. 이제 미국 10년물짜리 국채가 4% 이하로 떨어졌다가 지금 4.1%를 훌쩍 넘어갔거든. 네. 이런 게 불확실성을 훨씬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주식 얘기로 돌아가면 지금은 과감한 배팅을 할 시기는 아닌 거라고 아니다. 저는 생각해요. 예, 과감한 배팅할 때는 저는 아니다. 전쟁이 미국이 오히려 의외로 빨리 발을 뺄 수 있다고 봐요. 이라크는 뭐 계속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습니다. 전쟁에 이라크, 대한. 이란? 이란. 이란.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은 계속 예, 할죠. 예. 죄송해요. 아침에 예, 이게 좀 예. 하다가 와가지고 예. 좀 머리가. 어. 왜냐하면 미국 내 일단 여론이 안 좋아요. 네.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상군 아직 투입도 안 했는데 예전에는 개전 초기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개전 초기에는 여론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일단 지상군 투입할 일 없을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유로워요. 언제든지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격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하는 건데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은 최고 지도자나 뭐 최고 군 수뇌부들이 다 제거됐거든요. 네. 거기도 지금 새로 뭐 만들어야 돼요. 새로 지도자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서로 어찌 보면 끝낼 수 있는 명분은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의하면 뭐 서로 만나 뭐 타협했다, 저 협상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 얘기 자체가
흘린 그 얘기를 그 미국이 꺼내는 거 보면 미국도 오래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계속 하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핵심 미사일 기지라든지 핵 기지라든지 군사 기지를 이참에 다 네. 파괴하고 싶을 텐데 그건 뭐 이스라엘의 몫이고 미국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본인들의 목적 결국 수뇌부 제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도부 생기면 자기가 원하는 지도부라는 지금 아들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들은 노했지만 다른 네.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하고 협상하겠다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트럼프는 그렇게 전쟁 오래 할 생각 없을 그렇군요. 거예요. 이 사람이 실리적인 사람이라서 그 말씀처럼 음. 이거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드론 가지고 40, 50억짜리 쏠 리가 없단 말이죠. 네. 아이고 돈 아까워. 쏠 때마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트럼프- 사업가니까. 그렇죠. 트럼프 네. 입장에서 특히 이제 마가에선 전쟁을 싫어하잖아. 돈 드는 전쟁 왜 하냐. 부시도 그렇게 욕을 많이 했었던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가 얻게 되는 국내 정치적 이득은 뭐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적이 뭔 거냐. 트럼프는 왜 이 전쟁에 개입을 한 거냐. 결국 네타냐후한테 끌려갔다면 바보 같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요. 이제 그 주한미군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탄약과 네. 관련해서 중동으로 차출하는 것을 협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제 청와대 입장을 물었을 때 노코멘트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포함해서 네. 탄약들까지도 중동으로 가는 건가? 예. 상당 물량은 가겠죠. 네. 지금 모자라잖아요. 패트리어트 미사일만 해도 그렇죠. 모자라서 지금 이제 오산 미군 기지로 기지. 옮겼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수송기에 싣고 간다는 얘기거든.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던 패트리어트 그 포대를 오산 기지로 일단 옮겨놓은 것 같은데 네. 이번 전쟁 양상이 만약에 그 미국이 조기에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조기에 발을 뺀다. 예. 그러면 이 전쟁 왜 했냐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올 거예요. 네. 하메네이 한 명 제거하려고 지금 한 그러면 거냐?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주한미군에 있는 일부 병력을 물자를 이제 그쪽으로 중동 쪽으로 옮기게 되면 네. 그걸 보면 제가 보기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예. 이게 만약 대만 쪽에서 유사시에 미군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이건 이제 이란에서 벌어진 상황인데 네. 만약에 대만 쪽에서 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주한미군 뭐 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 있는 주일미군. 네. 주일미군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미리 다 예측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잘 지켜보겠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반면 교사 효과. 아니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 게 가장 허를 아. 찌르거나 중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예. 미군이 이렇게 하면 여기가 또 비네 뭐 아.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시나리오가 우리한테 무서운 게 대만에서 유사시의 행동이 이루어지면 네. 주한미군에 상당한 전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에 뭐 사전에 어떤 계획을 짤 수 있다라는 네. 시나리오 때문에 우리가 그 경계심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미국이 생각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은 절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쟁에 운영할 수 있는 항공모함 전단이 사실은 몇 개 안 돼. 항공모함이 11척이 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동원해가지고 동원 가능한 건 쓸수 있는 것들 5척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만 못한 옛날 그렇죠. 미국. 옛날 근데 그런데도 아니지. 미국이 유일 패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뭐 명분은 뭐 핵시설, 뭐 이제 핵무기 개발 이런 걸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페트롤 달러 패권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어제 유달승 교수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 전쟁의 본질은 중국을 그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원유 수출국 중에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를 위안화 받고 결제. 원유 수출한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보복 조치 같은 걸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죠. 이런 건데. 그리고 그 원유
중국에 수출 많이 한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또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그렇죠. 그 차례대로 지금 하는 거다. 예. 당하고 있는 그래서 거죠. 그 얘기도 있잖아요. 북한은 절대 치지 않을 것이다. 왜? 아이고, 수입을 안 하니까요. 석유가 원유를. 없으니까. 아 근데 이 말은 저 말에 동의하는 게 네. 사실은 미국이 예전만 못하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예전에 미국이 논란이 됐던 게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동과 한반도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가능하다 그랬다가 네. 어느새부턴가는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라는 네.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음. 그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지금 뭐 전작권 문제는 아직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언제든지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중동이든 대만이든 미군은 지금은 어쨌든 고정적인 기지 배치가 아니라 네. 기동군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반도든 대만이든 해협이든 네. 중동이든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뭐 미국 보고 뭐 붙잡아서 아이고 남아주세요 한다고 남아줘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필요하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어찌 보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주국방이든 아니면은 뭐 지금 전작권이든 네. 문제도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참 이 와중에 이제 미국이 북한하고는 대화를 하자고 조건 없이 대화하자라고 손을 뻗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그렇게 할지 그리고 4월에 방중이 가능할까요?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과연 이 와중에 트럼프가 방문을 저는 할까? 할 거라고 봅니다. 시진핑 트럼프는 만남.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네. 이분은 전쟁은 전쟁대로 하고 중국에서는 당신들하고 전쟁하는 거 외교는 아니야. 또- 라는 외교는 또 상태고 중국 가는 김에 옆에 예. 있는 북한도 만나면 만나면 좋지. 좋지. 지난번도 앞에 왔을 때도 만나고 그렇죠. 싶어 했잖아요. 예, 예. 이분은 제가 보기에 예전처럼 막 이렇게 대결 국면이 아니라 음. 뒤로는 전쟁하고 사실 이란하고도 계속 협상하는 중에 네. 치고 협상 그렇죠. 앞에서 협상하다가 뒤로 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정부에서 이겼다는 거죠. 협상은 예. 협상대로 하고 또 뭐 뒤로 뭐 중국 음. 차단 끊는 건 끊고 이러면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사업가잖아요. 네. 사업가라서 굉장히 앞면 뒷면 다르고 그다음에 말하는 것도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지금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은 올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를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대로 가면 망한다. 미국 폭망이 공화당은 폭망. 참패요. 공화당은 참패다. 무조건 참패예요. 음.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내에 인기가 네. 없기 때문에 지금 플로리다하고 텍사스에서도 최근에 졌어요. 그렇죠. 졌죠. 예. 아니 거기서 지면 끝이지. 말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이 TK에서 진 거예요 선거를. 텍사스는 그렇죠. 네. 텍사스, 텍사스는. 플로리다도 예, 예,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푸닥거리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태로 그냥 11월까지 가면 무조건 참패고 본인도 알아요. 중간 선거 참패. 중간 선거라는 게 그냥 선거가 아니잖아요. 미국 하원 전부 바꾸는 거잖아요. 435명은 다 바뀌는 선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미국 상원의 3분의 3분의 1 1이 바꾸고. 바뀌는 예. 선거고. 주지사도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주지사도. 이대로 가면 본인 임기 못 마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그렇죠. 알아 본인.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시진핑 만나는 게 돌파구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이 중국이 엄청나게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안 만나주나? 아니 중국의 우방국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그렇게. 압송됐지. 예. 또 다른 우방은 이란은 지금 미국이 음. 선제 공격했지. 중국이 글쎄요.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는 게 맞는지 뭐 중국도 고민 좀 하겠죠. 네. 어떻게 맞을 거야 이거를.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외교 관계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 원유 수입과 관련해서 실질적 타격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경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 양회에서 양회에서 4% 그러니까요. 사실은 한 번도 4.5에서 5라고 예. 했습니다만 예. 그거는 앞에 5가 완전히 빠지는 거에 대한 네.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률 목표를 4.5에서 5로 제시한 거지. 네. 사실은 4.5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낮춘 거거든요. 예, 그런 거니까 계속 5%를 유지하다 낮춘 거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거예요. 네, 예, 어렵죠. 어려운데 자기네한테 실질적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미국하고 어떻게 할지 그것도 참 귀추가 주목된다. 시진핑도 만날까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음,
미국의 목표는 공급망을 다 끊는 거잖아요. 지금 반도체도 어느 정도 고 퀄리티는 못하게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근데 로봇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는 뭐 어쨌든 좀 되는 것 같지만 네. 그러니까 중국도 돌파구가 필요해요. 반도체든 석유든 어쨌든 전체 공급망에서 완전히 분리되면 존재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중국과 좀 이제 거래도 하고 무역도 했었는데 네. 전쟁 상황이 되면 이게 딱 갈려요. 네. 갈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못해요. 지금 나토도 처음에는 좀 그런 거 같지만 지금 어쨌든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완전히 고립되는 건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